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면 벡터의 성분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분으로 나타낸 그러한 위치 벡터들, 평면 벡터의 위치 벡터들의 연산은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A와 벡터 B, 벡터 E1, 벡터 E2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벡터 A는 단위 벡터인 E1 벡터와 E2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A1, E1 벡터, A2의 벡터 E2, 그 다음에 B 벡터는 B1의 E1 벡터와 B2의 E2 벡터의 이렇게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성분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A 벡터, 각각의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구할 때 X축 방향, 즉 X 성분들이죠. X축 방향은 지금과 같이 B1과 A1의 합은 당연히 A1 더하기 B1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요. Y축 방향의 성분 A2와 B2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A2와 B2의 합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A 벡터와 B 벡터의 벡터는 X축 방향, X축 방향의 성분이 A1과 B1의 합이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성분이 A2와 B2가 되는 이러한 벡터의 형태가 돼서, 순서상의 형태를 이렇게 성분 표시 A1 더하기 B1과 A2 더하기 B2, 즉, A 벡터의 성분 A1과 B 벡터의 성분 B1을 더해서, X 값으로. 그 다음에 A 벡터의 Y 성분과 B 벡터의 Y 성분을 역시 더해서 Y의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다음은 같은 벡터 A와 B의 차이, 즉 뺄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벡터와 B 벡터를 역시 성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뺄셈을 할 때는 그 마이너스 B라는 벡터, 방향이 반대인 벡터, 자, 이 B라는 벡터가 있으면 마이너스 B라는 벡터로 연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 벡터의 성분은, A 벡터의 X 성분은 A1이었고, 두 번째 B 벡터의 X 성분은 마이너스 B1이었어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떤 값이 나와요? 이렇게 A1과 마이너스 B1인데요. 자, 보시면 A1이 B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뺐을 때는 B1을 뺀 나머지 부분의 형태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Y 성분 A2에서 B2를 빼게 되는데요. A2가 B2보다 작기 때문에 음의 방향이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 쪽에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각각 시점을 원점으로 하게끔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우리는 이제 위치 벡터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점을 원점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벡터의 합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A 벡터와 벡터 B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벡터의 X 벡터와 뒤에 있는 벡터, 빼는 벡터의 X 성분들의 차이를 X 성분으로, 그 다음에 Y 성분들의 역시 차이를 Y 성분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역시 뺄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를 역시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벡터 A, A1과 A2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A, 위치 벡터죠.를 자, K배를 해줍니다. K배를 해주게 되면 길이가 각각 성분 방향이 길이가 X 성분도 K배, Y 성분도 K배가 돼서 전체적으로 K배가 되는 우리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가 여기가 K배가 됐으니까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1대 K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닮은꼴 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면 여기는 K배의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길이의 B가 여기도 1대 K가 되는 형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대 K. 자, 평행선이기 때문에 닮은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율들을 찾아서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도
우리가 K배로 표현합니다. 자, 덧셈과 뺄셈은 각각 같은 성분들끼리, X 성분들끼리, Y 성분들끼리 덧셈일 땐 더하고 뺄셈일 땐 빼주고,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들을 똑같이 실수배를 해주면 성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예제 1번입니다. 세 벡터 A와 벡터 B, 벡터 C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 벡터 A의 K배와 벡터 B의 L배의 합이 벡터 C가 되도록 하는 두 실수 K, L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C 벡터는 벡터 C는 1,-4를 성분으로 갖고요. K배의 A 벡터 -1,3과 플러스 L배의 B 벡터 -2,5를 더해주는 건데요.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에 그대로 실수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2L, 5L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벡터끼리의 덧셈은 같은 성분들끼리 더해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K 더하기 5L까지. 이 값이 1,-4가 돼야 되니까요. -K, -2L은 1. 3K 더하기 5L은 -4가 되어야 되죠. 자, 1번식과 2번식이 있으면요. 먼저 1번식에다가 3을 곱해서 3K, -3K, -6L은 3과 다음 3K 더하기 5L은 -4라는 2번식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K가 없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L은 -1이 되고요. 상수항도 -1이 돼서 L 값이 1이 되죠. 자, L이 1이니까요. 어디다 넣어보는 게 쉬울까요? 2번식에다 넣어볼까요? 2번식에다 넣으면 3K는 1 대입했으니까 그냥 5, -9가 되겠죠. 그래서 K는 -3, L은 1, K는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AB에 대해서 AB의 성분과 그 다음에 벡터 A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 벡터가 아니죠. C점이 5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서 다시 그 성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성분을 이용해서 크기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A와 B라는 점이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C점을 A로, 종점을 B로 하는 벡터 A, B에 대해서 자, 이 AB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원점 5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들로 표현하면 OA 벡터와 OB 벡터가 위치 벡터죠. 이때 뺄셈은 이 AB 벡터는 종점으로 향하는 벡터에서 시점으로 향하는 벡터를 빼서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 했었죠. 자, 그래서 각각의 벡터들을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위치 벡터니까요. 종점의 좌표가 위치 벡터의 성분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뺄셈이기 때문에 뺄셈은 같은 성분들끼리 빼줍니다. 이렇게 B에서 B1-A1, B2-A2 같은 성분들끼리 빼서 표현을 하면 AB 벡터의 성분입니다. 그러면 AB 벡터를 위치 벡터로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 벡터로 표현한 AB 벡터의 크기는 아까 했던 거죠. X 성분의 제곱과 Y 성분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워주면 크기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다시 두 점 A, A1, A2, B, B1, B2에 대해서 벡터 AB는 종점의 X좌표와 Y좌표에서 시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뺀 것들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하면 성분 표현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벡터 AB 벡터의 크기는 성분들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워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 벡터를 지금 위치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한번 볼까요? 그림 1과 같이 추가 두 줄에 연결되어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두 줄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을 각각 F1과 F2라고 하자. 추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F3라고 할 때 이때 세 힘 F1과 F2, F3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면 그림 2와 같다. 이때 F1의 크기를 A, F2의 크기를 B, 그 다음 F3의 크기를 C라고 할 때 F1, F2, F3의 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했어요.
F1은요, 45도 방향으로 왼쪽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크기가 얼마라고 했었죠? 지금 A. 그럼 X 성분은 어떻게 돼요? 자, 45도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1대1대 루트 2예요. 근데 루트 2를 A로 두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는 각각 어떻게 돼요? 길이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A. 역시 높이도 루트 2분의 A. 그런데 방향이 얘는 왼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힘이 왼쪽 방향. 그러므로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F1의 벡터는 X 방향은 왼쪽, 즉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만큼을 갔을 테고요. Y축 방향은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양의 방향이죠. 루트 2분의 A가 적용이 되겠죠. 다음 B는 오른쪽 위 F2예요. 그렇죠? 크기가 B입니다. 크기가 B. 즉 오른쪽 위로 60도의 크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B니까요. 자,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의 절반이니까 길이의 B가 2대 1대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 되려면 절반 나누면 되죠. 2분의 B. 그 다음 높이는 밑변의 루트 3배. 그래서 2분의 루트 3B. 자, 방향은 지금 보시면 X축의 오른쪽, Y축으로 위쪽 방향이에요. 오른쪽과 위쪽 방향이니까 이 F2 벡터는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2분의 B가 플러스고요. 위로 가니까 역시 플러스 2분의 루트 3B가 되겠고요. 다음 F3는 밑으로 내려가요. F3는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크기가 그냥 C예요. 자, X축 방향으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X축 방향은 어때요? 안 움직여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0이에요. Y축 방향으로만 C만큼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니까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음수,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이때 2번 두 줄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의 합, F1과 F2의 합을 추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F3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것을 이용하여 C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AB 값을 구해보자. 자, F3가 0, 마이너스 C인데 C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자, 이 값이 F1과 F2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자, F1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루트 2분의 A 플러스 F2는 2분의 B, 2분의 루트 3B.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X 성분끼리의 합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루트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그 다음 Y 성분들끼리의 합 2분의 A 더하기 2분의 루트 3B가. 자, X 성분은 0이네요. X 성분은 0. 자, 그럼 X 성분 0이니까요. 이거를 왼쪽에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자,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A 더하기 2분의 B, 즉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요. 분자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루트 2A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Y 성분 더해볼게요. 자, 얘는 오른쪽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A 더하기 2분의 루트 3B. B인데 B는 루트 2A라고 했어요. 자, 앞에 거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A 더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A. 자, 루트 2A가 공통인수, 또 분모도 공통인수니까 2분의 루트 2A를 빼주면 1 더하기 루트 3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네요. 그럼 즉 이 앞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란 뜻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B는요? B는 거기에 루트 2를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